자, 오늘은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이제 컨텐츠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주린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주식을 좀 별로 해보지 않은 초보의 이제 주린인데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저랑 뭐 명훈이랑 자니 PD랑 이런저런 또 얘기하고 주식하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또 뭘 사면 되냐, 뭐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자기도 주식으로 집 사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 너가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은 궁금하면은 그런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거를 또 우리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주린이 분들,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리 영상에서 질문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요. 컨텐츠 내용은 이제 주린이와 함께하는 뭐 질의응답 뭐 이런 내용인데,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니 PD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프로게이머 명훈이는 이제 운이라고 많이 부르죠. 운이. 근데 이번에 들어온 친구는 촌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촌이. 어떻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주식 처음 시작하게 되는 주린이입니다. 이번에 주동님께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어요. 모습은 안 나오지만 오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얼굴 나오는 거 어떠냐 그랬는데 아직은 좀 자신이 없다. 아직 유튜브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봤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식 경험이 있나?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주식을 좀 뭣도 모르고 정말 감으로 사서 그게 샀을 때는 잠깐 올랐었어요. 근데 저는 장투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장투를 했더니 지금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주동님을 알게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제 우리 옆에서 명훈이가 좋은 조언 해줬잖아. 좋은 조언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 네, 맞아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제가 뭐 명훈님께 잘못한 거 있냐고. 명훈이가 왠지 저 마인드가 나만 죽을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잖아. 아직 20대고 그래서 주식 경험은 한 번 있긴 한데 한 번 시작을 했다가 처음엔 수익이 났는데 장투하다가 세게 물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로 안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식으로 조금 돈 벌었다는 사람들 이제 보이니까 한번 배워봐야겠다. 딱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딱 그 단계. 그러면은 질문 뭐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좀 전에 주덕님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 대체 어느 정도가 소액인지도 잘 모르겠고 소액이면 10만 원인가? 약간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시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알고 싶어요. 자,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충분히 검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 내가 어떤 걸 배웠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수익이 나는 건지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뭐 무조건 적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정말로 뭐 만원,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아주 적게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상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게 좀 배우려면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은 신경 쓰일 만한 금액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돈을 잃어도 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야 되는, 그게 본인의 한마디로 자산 상황이나 나의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모아놨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시작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소액으로 하거나 또는 모의 투자로 하게 되면은 배울 때도 그냥 신경을 안 쓰게. 그러니까 금액이 나에게 너무 신경이 안 쓰이잖아. 그러면은 뭐 떨어져도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갑자기 뭐 어느 순간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신경 안 쓰게 되면은 아예 그냥 까먹고 지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지. 그래서 모의 투자로 처음에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내 심리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몸소 좀 받아들이는 그 경험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갖고 너무 많아지면은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너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지. 지금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들어갔어. 이제 그거 만약에 이제 떨어진 날에는 넌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요게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일상이 스트레스가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조금은 신경 쓰이는. 왜냐면 요거 수익 좀 나면 그래도 커피값이나 밥값이나 금액이 나오거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해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물린 이후로 소액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주동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소액으로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까먹고 그냥 잊고 지낸다니까. 공부 안 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또 다음 질문은 뭐야? 저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많은 주린이들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온 질문이거든요. 실제 주식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종목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관심 종목을 찾고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선택 기준이 궁금해요. 자, 주식 종목 선정. 이게 정말 단골 멘트이긴 한데, 내가 뭔가 좀 비법적인 걸 배웠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적용하면 되나. 근데 이게 언제 적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을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사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할 때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관심을 얼마만큼 받는지를 알 수 있느냐를 알려면은 사실 조금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좀 차트 정리나 약간 그날 시장에서 어디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는지를 매일같이 정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 정도 연습은 해야 그래도 나중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시장에서 어디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 어디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터지고 있는 이유를 꼭 찾아봐야 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전력기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전력기기가 갑자기 왜 오르지? 라는 거를 공부를 해봐야지. 검색도 해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얘네가 정말 얼마만큼 관계가 있고 정말로 이쪽 테마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매일같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테마별로 정리가 딱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관심 종목으로도 정리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첫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매일같이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서 내가 매매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 뭐 화면 이런 게 궁금하면은 여기 뭐 거래대금 상위도 있고 아니면 상승률 상위 뭐 이런 거 HTS에서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뭔가 이유 없이 오르거나 또는 너무 가벼운 종목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르거나 뭐 그런 거 되게 많거든. 막 이유 없이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또는 딱히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뭐 이름이 비슷해서 오르고 억지로 엮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거를 다양한 뉴스들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추적을 하는 연습?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주동님, 그러면은 주린이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요, 단타를 하는 게 좋을지 장투를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물론 나도 이제 단타도 하고 있고 뭐 장투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 채널은 거의 단기 매매가 주로 많이 다루긴 하지. 근데 뭐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장투를 하든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좋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장투를 하면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냥 좋은 회사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투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화장품 종목을 장기 투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화장품에서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뭐 매월 또 수출량 데이터가 나와.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화장품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 게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수출 데이터도 계속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뭔가 꺾이고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뭐 공부 안 하고 체크 안 하고 그냥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는 어디 뭐 방송에서 TV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덥석 사가지고 장투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장투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뭐 매매를 하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이나 그런 하루 이틀짜리 스윙이 있는 거고,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짜리 뭐 이렇게 단기 스윙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모멘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어디에 몰리고 있고
그 몰리고 있는 그 추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 즉 주식에서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당장 호재가 딱 나와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이 호재 이후에도 뭔가 나올 게 있는 회사, 아직 뭔가 재료나 일정이 남아있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거나 하여튼 무언가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들,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또 단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뭘 해야 좋을지는 결국에는 주식에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주린이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아직은 좀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주덕님이 봤을 때 주린이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촌이가 저번에 했던 실수가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회사를 딱 그때 처음으로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막 잘 났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무조건 뭐 장투를 하면은 주식은 또 더 올라가겠지, 물가 상승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장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떨어져서 이제 다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주린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길게 가져가면은 살려준다, 무조건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뭐 미국장에서 뭐 빅테크들은 나중에 뭐 언젠가 다 대부분 다 살려주고 결국엔 다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항상 반복돼 왔지만,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년 정도 안 살려주는 것도 많거든. 10년 동안 그냥 묶여 있는 거야. 아니면 10년 동안 본전인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지. 사실 한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거의 그냥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물가 상승률을 거의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물리면은 존버하면 언제까 살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 두 번째 실수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할 때 주린이들이 하는 실수인데, 만약에 내가 딱 매매를 했잖아, 매수를 했어. 그런데 예상보다 더 떨어져. 그러면은 더 떨어졌다는 이유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야. 물타기는 뭔지 알지? 네, 떨어질 때 계속 사서 제가 산 평단가를 낮추는 거 아닌가요? 그치. 이게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떨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0%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한 번 더 사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 왜냐면 위에서 100만원, 마이너스 10%에서 100만원 사면은 평단가가 여기 중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계좌에 찍힌 금액이 마이너스 5%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은 5%만 반등 나오면 본전이니까 살려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타기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이게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 원래 2차 매수까지 할 계획이 있었고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시나리오에 넣어두고 천천히 계획대로 하는 추가 매수는 괜찮아. 그런데 그냥 갑자기 떨어졌다는 이유로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같이 죽어보자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물타기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살려주면은 그게 더 독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그냥 근거 없이 막 했어. 근데 걔가 갑자기 다음날 급등을 해버렸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너의 머릿속에 어떤 습관이 남아있겠어. 다음에 또 물리면은 또 물타기 해야지, 그럼 또 살려주겠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한두 번 살려준 기억이 결국에는 이제 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안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물타기를 계속 하는데 안 살려줘. 계속 떨어져. 그러면 지금까지 운 좋게 먹었던 거, 수익 냈던 거 그대로 이제 다 뱉어내고 이제 계좌는 이제 지하실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근거 없는 물타기. 그냥 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물타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운 좋게 살려준다 한들 그 습관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부러질 수 있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런 계획들은 갖지 않고 확실하게 계획대로만 가야 된다. 만약에 촌이가 나는 이 종목에서 100만 원만 살 거야 라고 만약에 계획을 세웠어. 근데 처음에 50만 원 들어갔고 더 떨어지면 50만 원 더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내가 100만 원 사려고 했는데 더 떨어져서 에라이 모르겠다 100만 원 더 사. 그럼 200만 원 됐잖아. 더 떨어졌는데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100만 원 더 사. 그럼 300만 원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강조를 해주고 싶고.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나 테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시장의 그 흐름을 먼저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근데 이게 이해는 해. 왜냐면은 너도 뭐 만약에 BTS가 좋으면은 하이브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지? 네. 그리고 뭐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면 화장품 회사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뭐 장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만약에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근데 이제 단기 매매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랑 별개로 내가 열심히 뭐 차트 공부하고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적용을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게임 회사, 엔터 회사나 뭐 다른 회사나,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에 주도주와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에서 열심히 막 거기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 차트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거 매매 안 맞는데요? 아 그래요? 어디가 안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저기 막 우하향으로 막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거래대금 하루에 10억밖에 안 터지는 종목 가지고 차트 분석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종목은 차트가 의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결국에는 거기에도 이제 심리도 반영이 되고 수급도 반영이 되고 거기다 프로그램도 수급도 들어오는 거고, 다양하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기술적 분석에 잘 맞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그냥 누군가가 조금 던지면 떨어지고 누군가 좀 매수하면 올라가고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세 번째가 종목 선정을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봐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좀 편향을 많이 넣어서 매매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를 또 조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다는 아니긴 하거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주린이들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래, 뭐 질문은 아마 이건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었고, 너가 아무래도 조금씩 기본적인 거 배우다 보면은 더 궁금한 게 많아질 거야. 막 분봉은 왜 이걸 봐야 되냐, 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그런 기술적인 것도 분명히 궁금한 게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하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브리니 분들을 위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시 처음부터 배워가는 느낌으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 너 한번 진짜 100만 원으로 한번 매매를 하는 거를 한번 계좌 인증까지 어떻게 괜찮겠어? 지금은 저는 정말 뭣도 모르는 주린이어서요. 우선 오늘부터 주덕님이 말씀해주시는 답변을 듣고 다시 공부를 해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정말로 다시 주식 트레이딩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계좌 오픈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게 배운 대로 하는 걸 내가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그게 더 와닿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